오늘 읽어드릴 책은 저도 팬심으로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재파님의 부동산 비법서입니다. 그는 이 책을 쓴 이유가 서점에서 많은 판매를 해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의 재테크 실력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로지 이 책으로 인해 지금의 삶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에 비해서 자본이 적을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바로 이 순간, 그때가 여러분이 바뀔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이죠. 재테크를 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돈이라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은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다들 나이가 지긋이 들고 뒤를 돌아봤을 때 상대적으로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그때부터는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나의 돈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는 법입니다. 내가 공부가 많이 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하게 된다면 다가오는 위기들이 전부 황금 같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모두 관심을 가지세요. 재테크는 크게 주식과 부동산으로 나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소액으로 부동산의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내가 기업 분석이 완벽하게 들었다면 절대 팔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한번 분석하고 투자한 기업의 주식은 다른 더 좋은 기업이 나타날 때까지 팔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할 때 지켜야 할 원칙. 첫째, 지금보다 이자가 2배 정도 늘어도 감당이 가능한 부동산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투자이기에 지금 같은 저금리 시기에 기준을 맞춘다면 금리가 상승했을 때 버티기 어려운 투자처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 어설픈 2개보다 확실한 1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오는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여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주식은 분산하면 위험도가 낮지만 부동산은 전혀 반대입니다. 분산하게 되면 위험도가 높아지며 부동산 하락 시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직장이 많은 곳이 좋은 부동산 입지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입지를 말할 때 여러 가지 입지가 있습니다.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단연 으뜸은 직장이 많은 직세권입니다. 대표적으로 직장이 많은 판교, 강남, 공덕, 여의도 같은 곳들은 상승의 폭이 굉장히 빠를 뿐더러 실제 IMF나 서브프라임 위기 때도 하락도 생각보다 빠르게 극복을 했습니다. 물론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본인이 직장으로 돈을 벌게 된다면 본인의 일터 근처인 익숙한 곳, 게다가 인기 많은 곳을 먼저 내 집으로 마련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5,184만 명이지만 2030년에는 5,120만 명, 2040년에는 5,019만 명, 2050년에는 4,736만 명,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인구 중에서도 사람들은 결국은 어딘가에 몰려서 살아야 하고 그때 직장이 많이 몰려있는 직세권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특성들을 잘 이해해 본다면 직장이 탄탄한 인구 밀집 지역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입니다. 매년 부동산이 오른다기보다 화폐 가치가 매년 낮아지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는 매년 낮아지고 있고 물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집값은 그대로이길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다만 집은 가격이 크니 상대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면 더욱 따라잡기 힘들고 서민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니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강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본시장을 이해해서 이 흘러가는 강물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잘 이용해서 배를 타고 갈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해야 합니다.
대출이 풀리면 주저하지 말고 상급지로 이사하세요. 현재 1주택자 분들은 갈아타는 시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서울은 40%, 수도권은 50%의 대출 규제가 벌써 세 번째 이루어진 규제입니다. 예전에 두 번은 전부 규제를 했다가 70%까지 다시 대출을 풀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부동산 시장의 규제만 보신 분들과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은 마치 이 규제가 평생 가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자가 감당되고 내가 상급지로 이동하고자 하는 욕망이 크다면 과감하게 인서울로 또는 상급지로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상급지로 이동 시에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평수와 동일한 평수의 상급지로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평수를 줄이더라도 상급지로 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금은 절대로 빨리 갚지 마세요. 일반 서민들은 대출금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빨리 갚아버려야지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출은 절대 갚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대출을 갚지 않습니다. 대출 없이 집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들도 15억을 넘기 전에는 대출을 많이 끼고 있었으며 강남의 수백억, 수천억짜리 빌딩들도 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생기면 하나 더 살 생각을 하지 대출을 갚아서 대출이 없는 집을 가지고 있겠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갚아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재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진짜 투자 시기가 왔을 때 내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들은 오히려 그런 투자 시기가 왔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투자를 감행해 추후 큰 이익을 보곤 합니다. 투자에 부정적인 사람과 멀리하세요.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사람은 늘 긍정적인 말과 힘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50조 부자 댐페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친구 3명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늘 긍정적이고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는 세상이 되지만 부정적인 사람들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집에 와서도 머리가 아픈 법입니다. 또한 투자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곁에 있어야 뭐라도 하나 얻어듣고 뭐라도 하나 배웁니다. 결국은 서로 정보의 싸움인데 얼마나 양질의 정보를 누가 많이 들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방법은 늘 있습니다. 방법을 많이 알아야 돈을 법니다. 모두들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찾아보면 늘 방법은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 지인 중에 반포자이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당시 반포자이에 자기 자본 2억을 들여서 샀습니다. 물론 집을 구입할 당시에도 반포자이는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지금은 막힌 방법이지만 1인 법인을 세워서 법인 대출을 통해 강남의 아파트를 소액으로 마련한 케이스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한 발 늦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찾으면 그 길을 막고 또 다른 길을 찾고 그렇습니다. 늘 기회는 왔고 늘 방법은 있었습니다. 단지 내가 몰랐을 뿐입니다. 부동산은 실행력이 절반입니다. 부동산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돈을 번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추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다음 추진이 또 빠릅니다. 결국은 움직여야 돈을 번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 반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안 벌어본 사람들은 늘 추진도 못하고 실행을 하지 못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큰 돈이 들어가고 보통은 소극적으로 생각을 가지게 되다 보니 실행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 말인즉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확신이 없다는 뜻은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뜻과도 동일합니다. 모두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산 증식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과 다른 사람의 시간은 동일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고 누군가는 부동산 공부를 하며 직접 다니는 임장도 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에 기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시황을 보고 암호화폐 시황을 보고 간밤에 유럽이나 전 세계 뉴스들을 찾아봅니다. 그 뒤에는 국내 부동산 주요 지역 시세를 일제히 점검을 하고 시세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전세는 어떤지, 매물은 늘었는지 줄었는지 등을 체크합니다. 이런 과정을 10년을 하다 보니 이제는 모든 자료를 볼 때도 예전보다 시간이 더 줄고 더 빠르게 볼 수 있어서 더 많은 방대한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살았던 시간이 또 나에게 다른 능력을 준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